뒤주 안에서 신음이 들렸습니다. 비나. 해경궁 홍씨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17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세자빈, 시아버지 영조의 목소리. 내 남편의 죄를 아느냐? 해경궁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 자신도 죽는다. 저 뒤편에 서 있는 10살 아들도 함께. 뒤주 안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피나, 나 좀 살려줘. 해경궁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아들만큼은 살려야 돼. 저희 모자가 살아있음이 모두 은혜입니다. 뒤주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도세자가 안 것이죠.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요. 1743년 새벽. 일어나거라. 오늘 궁에 간다. 10살 소녀가 눈을 떴습니다. 왕의 아들이 장가를 간다. 그 신부를 뽑는데 네가 뽑혔다. 저요? 저는 10살밖에 안 됐는데요. 왕의 아들도 10살이다. 아버지 홍봉하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명심해라. 궁은 집이 아니다. 전쟁터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목이 날아간다. 그날 오후 궁궐에서는 소녀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걸어보거라. 소녀는 떨리는 다리로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됐으니까. 말을 해보거라. 소녀는 또박또박 인사를 했습니다. 저 아이로 하자. 그렇게 10살 소녀는 왕세자 비인이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앞으로 71년을 이 궁에서 살게 될 여자. 1744년 혼인식. 신랑과 신부 모두 10살의 나이로 아주 이른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해경궁은 이때 신랑을 처음 봤습니다. 사도세자. 이 남자가 왕이 되면 나는 왕비가 되는 거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15이 되던 해 사도세자가 해경궁의 손을 잡았죠. 빈,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네, 세자마마. 나 아버지가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구나. 사도세자가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해경궁도 웃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첫 아들은 3살에 죽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도세자는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죠. 5년 후 1754년 또 시작이군. 사도세자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 그 옷이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바마마께서 싫어하실 거야. 시아버지 영조, 완벽주의자. 매일 아들을 혼냈습니다. 왜 옷을 그렇게 입었느냐? 사도세자는 점점 아버지가 무서워졌습니다. 옷 입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됐죠. 하루에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궁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경궁이 달려갔죠. 사도세자가 궁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하세요. 탁! 던진 바둑판이 해경궁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왼쪽 눈 바로 옆. 조금만 빗나갔어도 눈이 멀 뻔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이러지? 해경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닦았죠. 1762년 초 사도세자는 이제 궁녀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영조가 아들을 포기했죠. 세자를 내쳐야 합니다. 신하들이 속삭였습니다. 해경궁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곧 죽는다는 것을. 그럼 10살 아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미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남편을 버려야 한다 라고 해경궁은 다짐했습니다. 1762년 5월 13일 뒤주를 가져와라. 사도세자가 끌려왔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십시오. 들어가거라. 뚜껑이 닫혔습니다. 가로 1m, 세로 1m. 8일이 흘렀습니다. 해경궁은 매일 그 뒤주 앞을 지나가야 했죠. 첫째 날엔 피나, 나 좀 꺼내줘 제발. 해경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들은 척했죠. 셋째 날 물. 입술을 깨물고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5번째 날 밤 해경궁은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뒤주가 자꾸 눈에 밟혔기 때문이죠. 그냥 한 번만 물을 갖다 주면 안 될까? 그녀는 일어나 물병을 들었습니다. 뒤주로 향했죠.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안 돼. 들키면 나도 죽어. 그럼 우리 이산이는? 해경궁은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그날 밤 뒤주에서 들렸습니다. 피나,
미안해. 사랑했다. 해경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8번째 날 뒤주가 조용해졌습니다. 뒤주가 열렸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는 사도세자가 있었죠. 28살 그날 밤 해경궁은 혼자 방에서 손톱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피가 났죠. 미안해. 그런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마마마. 10살 아들 이산의 목소리. 해경궁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울어가지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경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 어미가 꼭 지켜주마.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라고 해경궁은 다짐했죠. 며칠 후 너도 나가거라. 이 궁에서. 왜냐면 죄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영조의 선언. 해경궁의 심장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쫓겨나면 아들은 평민이 된다. 그녀는 재빨리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제가 저희 모자가 살아있는 것 모두 마마의 은혜입니다. 영조가 멈칫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죠. 좋다. 너는 남아도 좋다. 단 한 문장으로 살아남은 것이죠. 1764년 손자 이산을 양자로 드린다. 사도세자의 형 효장세자의 아들로 만든다는 것. 즉 미친 사람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법적으로 아들 이산의 어머니가 아니게 됐죠. 그날 밤 이산아, 이제 나는 네 어머니가 아니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됐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싫어요. 전 어마마마의 아들이에요. 해경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렇게 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울지 말거라. 이게 최선이다. 며칠 후 더 잔인한 선택을 합니다. 영조에게 가서 해경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 제 아들을 마마 곁에 두고 키워주소서. 영조가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하겠노라. 마지막 날 밤 해경궁이 아들 이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넌 할아버지 곁에서 지낼 것이다. 싫어요. 어마마마 곁에 있을 거예요. 해경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네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면 넌 죽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 넌 왕의 손자가 돼.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잊지 말거라. 너는 왕이 될 아이다. 다음날 아침 아들이 떠났습니다. 해경궁은 멀어지는 작은 등을 봤죠. 주변에서 나인들이 속삭였습니다. 자식을 저렇게 쉽게 버리다니. 모정이 없나 봐. 해경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나만의 방식의 사랑. 10년 후 1776년 영조가 사망하고 24살의 이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정조. 어마마마, 드디어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41살.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았죠. 그래, 잘했다. 하지만 정조는 강한 왕이 되려면 외척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해경궁의 친정도 말이죠. 삼촌 홍인한 사사. 친정이 무너졌습니다. 어마마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해경궁이 답했습니다. 네가 왕이라면 왕답게 하거라. 나는 상관없다. 또다시 참은 것이죠.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49살의 나이로. 이때 해경궁의 나이 65. 아들의 시체 앞에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산아, 어미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정조의 할머니 정순 왕후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홍씨 집안을 모두 제거해라. 1801년 동생 홍낙인 처형. 친정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때 해경궁은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록뿐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한중록 60세 촛불 아래 해경궁은 붓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내 나이 10살에 궁에 들어왔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번졌기 때문이죠. 해경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썼습니다. 남편은 미친 게 아니었다.
아픈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역적이 아니었다. 내 아들 정조는 훌륭한 왕이었다. 밤마다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10년 동안 그녀는 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걸 남겨야 해. 그래야 진실이 살아남아. 1814년 손자 순조가 이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할머마마 하면서 울었죠. 해경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끝난 일이다. 아닙니다. 홍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해경궁이 승리했습니다. 1815년 해경궁 홍씨는 8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1년 동안 궁에서 살았습니다. 10살에 들어와서 81살에 나간 것이죠. 임종 직전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버렸고 아들을 버렸고 친정도 버렸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네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었으니까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죠. 그녀가 남긴 것 왕 정조 그리고 책 한 권 한중록. 남편을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친정을 버리고 자기 이름까지 버렸지만 단 하나는 끝내 지켜낸 여자 왕좌. 해경궁 홍씨는 착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어머니였죠.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살았고 사랑이 아니라 전략으로 이겼고 그리고 끝내 기록으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